안녕하세요. 수학 삼촌 유옥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카메라를 켰고 지금부터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클리드의 5가지 공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보고 실습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친구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읊어주는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게 이해했다 라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해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99.9%예요. 그리고 말로 설명한 거를 듣는 거하고 글로 되어 있는 거를 읽고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책을 먼저 읽고 실습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스스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설명을 듣는 보충용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이거 혜인이랑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놀란 점이 있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두 번째는 모든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서로 하나 둘 따로따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겠는데 이 수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혜인이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삼촌은 외우는 거 몇 개 안 시킬 거야. 대신에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립해서 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혜인이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멀고 험난한 길을 선택한 거죠. 지금 당장은 삼각형의 세 밑변에 세 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외우는 게 엄청 편하죠. 외우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지금 되게 쌩쌩한 상태라서 외우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흘러가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고 조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단순히 외운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촌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가장 멋지다고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는 아주 소수의 아주 적은 숫자의 이론만 가지고 그거를 조합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도형에서는 그게 특히나 심하거든요. 얼마나 심하냐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여기 5가지 공리 있죠. 요 5가지 공리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도형에 대한 성질을 증명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가능하다고 했지 제가 다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다 증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도 다 증명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범위까지만 전 했죠. 자, 그러면은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공리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도형의 정의, 요게 한 10가지 정도? 크게 보면 삼각형, 사각형, 원, 사실 요 3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뭐 정삼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한 20가지쯤 되겠네요. 요 20가지. 그 다음에 요 도형의 정의와 공리를 가지고 나오는 도형의 성질. 요 성질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또는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삼촌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의 세변의 합은 180도. 요것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성질이에요. 요 공리 5가지에서 시작해서 도형의 정의 20가지 정도로 넘어가서 요걸 이용하면 요 수백 가지가 넘는 도형의 성질을 모두 다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수학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외우시겠어요? 요거를 외우시겠어요? 아니면 요걸 외우시겠어요? 아니면 요걸 외우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요걸 외웠어요. 요거를 외웠고 혜인이도 요걸 외우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변형이 돼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그리고 여기에 일부 중요한 내용만 딱 기억을 한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과정인데 쉽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하는 습관이나 버릇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우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습관과 생각하는 능력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습관과 노력만 더해진다면 이렇게 25가지? 뭐 25가지도 안 돼요. 사실 5가지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딱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수백 가지의 내용을 다 정리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장담하건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를 치면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좌절을 하게 돼요. 그 좌절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시험의 목적이 달라져요.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쭈쭈 하면서 문제를 내요. 즉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추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문제를 맞추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내지만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에게 틀려라 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학 입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렇게 1등부터 마지막 순번까지 순서를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제대로 매기려면 난이도가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중에 이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대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특히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도형이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인데 갑자기 도형 문제가 나오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지수로그 방정식인데 갑자기 도형에 원의 접선이 튀어나오고 각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각을 구하라 그러고 이렇게 다양한
도형 응용 문제들이 난이도를 높이는데 가장 쉽게 이용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도형을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이런 걸 배우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사각형에서 배웠던 원주각 이런 내용들은 싹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다시 이런 문제들을 만나니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좀 극복하려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 강의는 보조적인 용도로, 복습 용도로 쓰세요. 복습.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 강의를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라고 받아들이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리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유클리드의 5가지 공리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5가지의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공리가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 도형의 정의, 그 위에 이제 공리와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공리 먼저 보시죠. 공리 1번, 두 점 사이에는 항상 직선이 존재한다. 너무 당연하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선분은 양 끝을 연장하여 무한히 긴 직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직선이 요거는 요렇게 해석해도 돼요. 직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직선은 양 끝으로 연장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단 말이죠. 요거에 시작점과 끝점을 잘라내면 요거는 선분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동의하시죠? 반대로 이렇게 선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요 선분이 있는 상태에서 요 양끝을 무한히 연결하고 요 양끝을 무한히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분은 뭐가 있다? 양 끝이 있어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여기서는 여기, 여기. 요 위에서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리가 이제 원에 대한 공리인데, 원에 대한 공리는 언제나 그릴 수 있다. 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언제나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언제나 선분을 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점에서 원을 그릴 수 있다는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언제든지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원을 항상 그릴 수 있다라는 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원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입니다. 원의 정의는 어떤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요런 점들 있죠. 요런 점들을 다 좀 더 빽빽하게 계속 모으면 결국엔 요렇게 원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원 평면에서 라는 말이 붙는 게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평면 도형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2차원 평면에서 주어진 점 하나, 원의 중심, 이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 이거를 원이라고 한다.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왜? 그러면 2차원 평면이란 말을 썼는데 요걸 빼고 나면 만약에 3차원에서 어떤 주어진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를 구라고 해요. 구. 야구공 같은 구. 그러니까 2차원이냐 3차원이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원의 정의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공리 4번. 직각은 모두 같다. 얘는 뭐 얘도 30도는 30도 길이 같다, 40도는 40도 길이 같다, 직각은 직각 길이 같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에는 각이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각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각을 만약에 조금씩 밀어 올리면 어느 순간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근데 더 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더 밀어서 이렇게 조금 삐딱하네요. 그래서 요거 좀 내리면 직선이 됐죠. 이제 이 직선이 되면 요 각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니 두 각의 합은 180도. 그래서 직각의 각은 180도라고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걸 또 반복을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 각 얘도 360도, 직선은 180도, 원은 360도 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나중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증명할 때도 이 직선의 각도의 합은 180도라는 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공리의 마지막은 두 직선이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두 내각의 합이, 혀가 좀 꼬였어요. 두 직선이 다른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게 원래의 공리의 문장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각과 억각이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외우실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자,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그려졌을 때 요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나? A1이라는 각, 여기는 B1이라는 각, C1이라는 각, D1, 그 다음에 여기는 A2, B2, C2, D2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1과 A2는 서로 동위각, 그 다음에 억각은 D1과 B2가 서로 억각입니다. 이건 아시죠?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동의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요겁니다. 요렇게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기죠. 여기도 직선과 직선이 만났을 때 이렇게 교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교점과 이 교점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요렇게 있는 각 있죠? B1.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있는 각 있죠? B2. 이 두 개는 동위각이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여기에 있는 요각 A1, 여기서 이렇게 있는 A2, 요게 동위각 C1, C1, D1, D2. 이제 이해되셨죠? 동위각은 요 교점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억각. 억각은 엇갈린 각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Z자가 꼭 필요합니다. 요렇게 생긴 Z자이든 이렇게 생긴 Z자이든 요게 꼭 필요해요. 보여드립니다. D1하고 B2는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D1과 B2는 억각이라고 부르고요. A1과 C2도 억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빼뜨렸는데, 막곡지각.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건 마주보는 꼭지각이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A1과 C1, 그 다음에 B1과 D1, A2와 C2, B2와 D2 이렇게가 각각 막곡지각입니다. 자, 막곡지각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났죠. 요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마주 보잖아요, 서로. 그죠? 뾰족한 부분이 맞닿아 있잖아요, 요 교점에서. 그럴 때 요 두 개를 막곡지각, 요 두 개를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걸 이제 해볼게요. 한 가지 더. 자, 1번. 막곡지각. 얘는 평행한지 안 한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기만 하면 막곡지각이 생기고 그 막곡지각은 항상 같습니다. 나중에 지금 증명하죠. 뭐 증명해야 되니까 살짝 좀 더 이쁘게 그립시다. 자, A, B, C, D라고 했고 막곡지각 관계에 있는 건 A와 C고 B와 D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자, 그러면 A와 C가 같아야 되고 B와 D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증명할 때는 기본이 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요거인 거죠. 요거. 여기서 도대체 뭘 갖다 써야지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두 점 사이에는 직선이 존재한다.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죠? 선분을 연장하면 긴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얘도 별로 쓸 게 없네. 세 번째, 주어진 점에서 원을 그릴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진 점이라고는 해봐야 특별한 건 얘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원을 그린다고 해서 뭐가 되나? 잘 모르겠네요. 네 번째, 모든 직각은 같다. 그런데 아까 모든 직각은 같다 해서 요거 기억나시죠? 180도. 직선은 180도. 숫자로 나온 건 요거 하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평행하면 180도. 근데 여기는 평행이란 게 없으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요걸 쓸 수 있다라고 쓸 수도 있겠네라고 그냥 힌트만 얻으시면 돼요. 자, 그럼 직선은 18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A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B는 180도 마이너스 A죠. 동의하시나요? 여기가 180도잖아요. 여기가. 그 중에서 하나가 A니까 나머지 하나는 180도에서 A를 빼준 만큼 얘가 되는 거죠. 자, 요 직선으로 해봅시다. D를 구할 건데요. 요 D는 요 직선이 180도니까 180도 마이너스 A. B와 D가 두 개가 같네요. B와 D가 같다. 오케이, 끝.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막곡지각인 B와 D 하나는 증명했지만 A하고 C는 아직 안 했잖아요. 자, 또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직선에서 여기가 180 마이너스 A면 C는 얼마가 돼야 돼요? A. A하고 C가 같았네요. 그러니까 막곡지각은 평행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두 직선이 만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또 계속 진행해 보죠. 이번에 할 내용은 마지막 5번, 5번째 공리 요거죠. 아까 동의각과 억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막곡지각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라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자, 막곡지각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선의 각은 180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쉽게 1분 만에 증명이 됐던 요거인 거고, 실습도 반드시 하셨어야 돼요. 삼촌 설명 듣고 실습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하고 삼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은 요겁니다. 이거를 평행선 공리라고 하고, 이게 요 공리 중에서 3번, 5번 요 두 개가 3, 4, 5번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형된 문장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공리 5번 설명 들어갑니다.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두 직선을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있을 때 요거와 요거, 그러면 각도가 여기 총 8개가 생깁니다. 8개. 그런데 이 8개 중에 아까 동의각 A1, B1, C1, D1, A2, B2, C2, D2라고 했고, 여기에 A1, A2 동의각, B1, B2 동의각, C1, C2, D1, D2까지는 서로 동의각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동의각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평행선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는 같은 각이에요. 그래서 동의각이긴 해요. 여기랑 여기랑 체크 표시랑 X가 동의각이지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는 평행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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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와 네모는 동의각이지만 크기가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르면 평행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억각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하면 세모랑 x는 억각이지만 같지가 않고 그러므로 평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막곡지각은 항상 같지만 동의각과 억각은 항상 같은 건 아니다. 같은 거는 동의각과 억각이 같으려면 평행이고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이게 공리라고 했어요. 공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너무나 명백해서 더 이상 설명이나 증명이 필요 없는 문장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처음 볼 때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해보죠. 자, 이게 동의각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억각 이렇게 됩니다. 요 각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각도가 만약에 120도예요. 바꿔야겠네. 빨간색으로. 이게 120도면 아까 직선이 180도인 것처럼 해서 보면 얘는 60도. 얘는 막곡지각이니까 120도. 여기서 다시 60도. 쭉 해서 돌아가면 여기가 다 120도, 60도, 120도, 60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가 아니란 얘기는 만약에 179도라고 생각해 봐요. 179도. 그러면 살짝 어긋났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1과 B2가 179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은 뭐다? 양옆으로 무한히 연장. 그러므로 언젠가는 여기서 만난다고요. 언젠가는. 이 화면을 벗어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180도가 되어야만 평행하고 평행하면 180도. 평행하면 180도, 180도면 평행. 이게 요 내각에 의한 설명이고 아까 이게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동의각은 같다. 요게 동의각. 그 다음에 억각도 같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번 주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끝인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거를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책 내용 중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해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지 이해도 못하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자, 요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음 주제는 선분과 선분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주제로 해볼게요. 오늘 할지 내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